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아주 미세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그 순간을 건너뛰고 바로 폭발로, 자동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인 방어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공백에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더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SNS에 더 올리라고, 더 빨리 반응하라고, 당신이 신경 쓰고 존재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강력하게 만든다면요. 저는 냉담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돌처럼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소리치는 사람이 당신의 본질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합니다. 신랄한 비난이 당신이 짊어지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요. 도발은 당신이 게임에 참여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고 믿습니다. 갑질하는 상사가 하루를 망친다고, 관심 없는 파트너가 평화를 깨뜨린다고, 악플이 기분을 망친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진실이 되어버린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더 불편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합니다. 분노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서 옵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에서 옵니다. 아픔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에 부여하기로 선택한 의미에서 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부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음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아마도 분노, 아마도 수치심, 아마도 분개.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소리의 연속, 그 소리가 당신에게 도달했고 당신의 귀에 부딪혔고 그리고 나서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이 그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어떤 것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야, 이것은 위협이야, 이것은 응답해야 해.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누가 그 단어가 당신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결정했나요? 누가 소리를 상처로 바꾸었나요?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리를 상처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세상이 잔인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하며 당신이 외부의 힘의 희생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또한 강력한 것을 되찾습니다. 통제력.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소리치면 거울은 그 소리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미소 지으면 거울은 그 미소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반영된 것의 무게를 결코 짊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어휴, 어제 누가 내게 소리쳤는데 아직도 기분이 나빠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리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흡수적입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면 유리가 깨집니다. 누군가 비판하면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조각들을 모으고 자신을 고치려 하고 왜 깨졌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반영하고 흘려보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상처가 자리 잡기 전에, 자동적인 방어가 작동하기 전에 존재하는 그 미세한 순간, 그 공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 어떤 일을 하면 반응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싸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당신 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는데 당신이 맞서지 않으면 당신은 약한가요? 누군가 당신을 도발했는데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으면 당신은 비겁한가요?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하는데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당신은 무관심한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는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동입니다. 자유는 당신 안에 모든 게 뭔가 하라고 소리칠 때도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고르는 힘입니다. 자유는 분노가 치솟는 걸 느껴도 그걸 키우지 않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도발을 알아차리고 그 게임에 안 들기로 고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당신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지 알면 나는 당신을 움직이는 방법을 압니다. 내가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알면 나는 어디를 밀어야 할지 압니다. 내가 무엇이 당신을 도발하는지 알면 나는 당신을 조종하는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도발을 보고 그저 지켜본다면, 당신이 분노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고 그저 알아차린다면 갑자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통제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누군가 이 공간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낯선 거리감입니다.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대화들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빨아들였던 온라인 싸움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답변을 요구했던 악플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쳐갑니다. 이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끼를 물게 할 정확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오만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이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신분, 소문 또는 불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이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주에 깊게 들을 때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것에 닿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 명함 몇 장 더 가지려는 사람들, 자신이 옳고 중요하며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흡수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짊어지지 않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울이 하는 일입니다. 거울은 거기에 있습니다. 반영합니다. 하지만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닌가? 인간성을 잃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성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것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멈출 때, 갑자기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느낄 공간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싸움, 상상 속의 모욕, 무의미한 사회적 게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할지,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의 응답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무관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관심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초연함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통제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동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통제받고 있습니다. 반응이 정당해 보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분노가 당신을 통제하고 상처가 당신을 마비시키고 모욕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누구에게서, 어쩌면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서, 어쩌면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쩌면 당신을 해치려 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평온함을 다스릴 권리를 자신이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주변의 혼란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안 느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다스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거기서 멈추고 관찰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충동을 충동이 되게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선택합니다. 이 순간 무언가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정보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끼고도 분노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도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느끼고도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을 연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던 것이 1초가 됩니다. 그리고 2초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멈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멈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반응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느라 애쓰는 당신이 아닙니다. 뭔가 증명해야 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당신입니다. 보는, 고르는, 이것이 통제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외부적인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 반응하는 사람에서 관찰하는 사람으로의 미묘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같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에는 당신의 시간을 채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넷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성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이 진정한 연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연결이 아니었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정은 서로를 칭찬해주기 게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당신이 맞다고 해주고 당신이 내가 맞다고 해줍니다. 나는 당신의 일을 관심 있는 척하고 당신은 나의 일을 관심 있는 척합니다. 우리 둘 다 불편하기 때문에 진실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날 때, 공간을 볼 때, 게임을 하는 것을 멈출 때 이런 종류의 연결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확인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리가 생겨납니다. 저절로 말이죠. 당신이 거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결코 현실적인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을 회피하는 데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피하는 것을 멈추면 연결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시적인 고독 속에서, 이 낯선 거리 속에서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공간을 마침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들 하는 말 따라만 안 할 때 진짜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은 남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진짜 당신이 뭘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은 계속 자기가 중요하다, 증명 안 할 때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요, 모든 불편함을 이겨낼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너편에 대부분이 평생 찾아 헤맸는데 못 찾은 게 있거든요. 바로 진짜 나 자신입니다. 가장한 진정함도 아니고 SNS 글귀 같은 진정한 나도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비판받을 때 부서지지 않는 종류. 왜냐하면 승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할 때 무너지지 않는 종류. 왜냐하면 수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종류. 왜냐하면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한 연약한 정체성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진정성은 오직 공허함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공간 속에서. 반응하기 직전의 순간에요. 당신이 반응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단지 관찰하기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관찰할수록 증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덜 증명할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흔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비추고 당신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요, 이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시작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당신이 이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개념은 이해했어요. 이론도 알겠고요. 근데 이제 뭐 해요? 그 틈을 어떻게 실제로 찾아요? 반응 직전 그 공백을 어떻게 만나요? 왜냐하면 거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거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리칠 때, 당신의 심장이 빠르게 뛸 때,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가 당장 반응하라고 말할 때 그 공간을 실제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 미세한 순간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혼돈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공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않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응하기 직전의 미세한 순간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무엇일까요? 그 틈새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충동을 느끼고 즉시 반응하며 그 후에는 왜 항상 잘못된 말을 하는지, 왜 힘든 대화 후에 항상 지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의 표면에서 살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파도에 휩쓸려 다닙니다. 하지만 그 틈새 안에는 혼돈에 휩쓸리지 않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살아 숨쉽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극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심오하게, 조용하게,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을 자극할 때, 불필요한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가쇠와 반응 사이에 미세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죠. 대부분은 그 순간을 너무 빨리 지나쳐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통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순간이 전부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통제당하는 것을 멈추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기술로서 말이죠. 네 단계입니다. 단순합니다. 정확합니다.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단계, 발동 신호를 인식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할 말을 합니다. 비판일 수도 있고 도발일 수도 있으며 뒤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 상황 자체보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반응 중이라 신호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미끼를 먹기 전에 낚싯바늘이 보이는 순간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몸에서 충동을 느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이 가빠지며 턱이 굳고 목 뒤로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하려는 충동의 신체적 감각입니다.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말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긴장된 몸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어입니다. 가면입니다.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그 충동을 느껴야 합니다. 그저 관찰하세요. 아, 가슴이 답답해. 숨이 달라졌어. 내 몸이 반응하고 싶어 해.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기록하세요. 세 번째 단계, 틈새를 관찰하세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충동을 느끼는 것과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공간이 존재합니다. 잠시 멈추며, 길지 않습니다. 아마 2초, 어쩌면 5초. 하지만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그 틈새에 있습니다. 그 틈새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강요된 방식도 아니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네 번째 단계, 반응 대신 응답을 선택하세요. 반응은 자동적입니다. 생각 없이, 선택 없이, 여유 없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응답은 의식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응답할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반박은 침묵일 수 있습니다. 뒤에 담긴 침묵이 아닙니다. 화풀이를 위한 침묵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로 빈 공간을 채울 필요 없음을 아는 자의 침묵입니다. 뭐든 응답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자의 침묵입니다.
너무 명확한 경계가 있어서 매번 그걸 설명할 필요 없는 자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경계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그 게임에 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겠다는 것을요. 자신이 유효하다고 느끼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간단하고 해방적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행사하는 모든 힘은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보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당신이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지성을 의심함으로써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량하게 보여야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하게 보여야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약하다고 부름으로써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내적으로 너무나 완전하여 외부의 의견이 그저 배경 소음이 된다면 그때 게임은 끝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인식 속에서 위험할 정도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줄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위층에서는 파도들이 오락가락합니다. 폭풍이 밀어닥치고 바람이 물을 흔듭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내려갈수록 모든 게 차분해집니다. 물수 킬로미터 아래에서는 바다가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폭풍도 거기 못 미치고 파도도 그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고요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모든 폭풍, 모든 파도, 모든 바람에 휩쓸립니다. 그들은 깊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표면이 존재하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백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고 4가지 단계를 연습하면 당신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진실된 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폭풍은 계속 일어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파도는 오르내리지만 바다는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초연함입니다. 무관심도 아니고 냉담함도 아니고 감정을 닫아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깊이입니다. 바깥의 소동이 당신의 안을 흔들 수 없는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한다면 당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그저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방어하고 인상을 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대화는 신분, 소문 또는 불평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이랬지만 당신이 같은 게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은 명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거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을 더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연기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마침내 진정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아무런 의도 없이 현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당신은 그 더 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만납니다. 연기하지 않는 사람, 존재 자체가 진실된 사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면도 없고 게임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로부터 이야기하는 두 사람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만남은 드뭅니다. 하지만 실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진정한 연결과 사회적 퍼포먼스의 차이를 느낄 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것은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드라마는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진실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면의 공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더 조용해집니다. 덜 과시적이고 더 깊어지며 그리고 훨씬 더 희귀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멀어졌다고,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해오던 게임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변화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진실에 대한 상호 회피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더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무심결의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자신 안에서 회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연결이 피상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진실로 가득 차 있고 평화로 가득 차 있으며 자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진실 속에서 사는 사람의 외로움이 거짓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동반보다 무한히 낫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반응성을 마스터하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사는 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정뿐만이 아닙니다. 가벼운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직업, 사랑, 비판을 다루는 방식, 칭찬을 다루는 방식,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이미지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끌어당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끌어당겨지는 소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마스터했을 때의 삶은 어떨까요? 외부의 드라마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을 때, 내적으로 너무나 굳건해서 아무것도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없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될 때,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트리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명확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벗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공격성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통제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요. 죄책감으로 조종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유혹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불승인에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이러한 도구 위에 구축한 사람들을 깊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침묵의 계약을 통해 작동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하면 당신은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의 의견에 신경 쓰는 척하면 당신은 내 의견에 신경 쓰는 척합니다. 내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버전을 연기하면 당신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버전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진실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이 정교한 춤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춤추는 것을 멈추고 단지 춤판 한가운데 멈춰 서서 관찰할 때 모든 광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도 춤추는 것을 멈추고 당신과 함께 고요함 속에 있거나 아니면 필사적으로 당신을 게임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면서 퍼포먼스를 높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아무도 원치 않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인위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승인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조용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도 가장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당신이 깨어날 때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들이 당신 자신의 연기하는 버전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사람은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들은 단지 서로에게 연기했던 캐릭터들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대가입니다. 당신은 덜 인기가 많아집니다. 주변에 두기 불편해집니다. 덜 예측 가능해집니다. 덜 통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제가 필요하여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됩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희귀한 사람들에게요. 춤에 지친 사람들에게요. 피상적인 수용보다 진실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두 명의 진정성 있는 사람이 만날 때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노력도 없습니다. 연기도 없습니다. 인상 깊게 할 필요도 없고 인상 깊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인식이 있을 뿐입니다. 깨어난 두 의식이 필터 없이, 게임 없이, 두려움 없이 명료함을 통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런 종류의 만남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이 1000개의 피상적인 우정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탐구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거울을 기억하나요? 당신을 자극하고 화나게 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관찰의 도구입니다. 모든 유발 요인은 여전히 집착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통제 욕구가 있는 곳을 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더 많이 관찰할수록 당신은 더 세련되어집니다. 더 명확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바다를 기억하나요? 표면의 파도 아래에 존재하는 깊은 고요함을 말이죠.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삶의 표면에 아무리 많은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많은 의견이 오고 가더라도 당신 안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당신이 그 깊이와 더 많이 연결될수록 파도는 당신에게 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성, 즉 완전한 고요함에 이릅니다. 이것은 수동성도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내적 주권입니다. 외부의 혼돈이 당신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깊이 몰입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판단하고 위협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거부를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거울은 당신에게 관찰을 가르칩니다. 바다는 당신에게 깊이를 가르칩니다. 부동성은 당신에게 주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을 형성합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까요? 일상생활, 관계, 직장, 소셜미디어에서 이것이 어떻게 번역될까요? 너무 철학적입니다. 이론은 좋지만 실제는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매일의 실천, 반응 전 틈을 3번 봐야 합니다. 하루 중 당신을 건드리는 순간 3번 바로 반응하는 대신 그냥 멈춰보세요. 몇 시간을 명상할 필요 없습니다. 절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틈을 감지하세요.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5초만 기다리세요. 그게 다입니다. 5초의 의식적인 관찰. 이걸 하루 3번만 해도 당신의 힘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주간 반성. 당신은 어디에서 선택했고 어디에서 반응했는가? 주말에 10분을 할애하세요. 복잡한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순간에 의식적으로 행동했는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나는 그저 자동적으로 반응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바다였고 어디에서 그저 표면의 거품이었는가? 이 간단한 질문이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관계 감사, 누가 성과를 요구하고 누가 진정성을 받아들이는가?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누구에게 당신은 진짜 당신일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당신은 가장 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의 성과 속에서만 당신을 용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장 누구를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세요. 알아차리세요. 왜냐하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겐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조종 못하거든요. 당신은 믿기 안 물립니다. 그들의 음악에 춤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보고 웃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을 완전 혼란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다른 모두한테 먹히는 그들의 기술이 당신한테는 안 먹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진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당신이 일반적인 사회적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처벌 없이 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것이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덜 신경 쓸수록 진정으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승인을 덜 구할수록 올바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덜 연기할수록 당신의 인맥은 더욱 진정성 있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무관심을 자유와 혼동합니다. 냉소주의를 초연함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철학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쓰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삶에 대한 관심, 진실에 대한 관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우르면서도 죄책감 게임에는 안 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무례함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충분히 참여하면서도 당신의 선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초연함입니다. 자각기 아니에요. 이건 자유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자유, 끌려가지 않고 챙길 자유,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을 자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리에서 살 때, 당신이 진정으로 이 내적 주권을 구현할 때 세상은 당신 주위에서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은 당신의 의식을 통해 걸러집니다. 한때 당신을 짜증나게 했던 똑같은 상황들이 이제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상처 입혔던 똑같은 말들이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견일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통제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당신이 벽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처음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제시했던 역설을 기억하나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덜 신경 쓰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진정한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할 자유.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자유. 당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깊이 사랑할 자유. 그리고 이 자유, 이 안의 주인됨은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의 공포를 먹는 체계에겐 위험하고 당신의 승인 갈증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위험하며 당신의 복종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남 시선은 신경 안 쓰는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깃발 들고 나가는 식의 혁명 말고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생증거가 되는 그런 혁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조용히, 요란함 없이. 그들은 당신이 평온하고 명료하며 불필요한 드라마 없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자유롭고 싶어.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고요함의 중심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깨어나도록 하는 조용한 초대가 됩니다. 이것이 정신적 주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 진실을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다음 단계의 의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 이 내면의 인식은 나나 다른 누구의 어떤 말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저의 초대가 있습니다. 반응성에 갇힌 누군가와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진정성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전히 필사적으로 춤추는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정의 표시로 말입니다.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면의 숙달, 확장된 의식, 진정한 자유를 향한 이 길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매주 우리는 이 여정의 새로운 층을 탐험하고 깨어남의 새로운 측면을, 당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구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해서 버튼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 여정이 가치 있다고, 이 의식의 탐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면 당신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당신 삶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상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은 당신이 믿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허위에는 위험하고 진실에는 자석과 같으며 당신에게는 해방적이고 깨어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줍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이 중심에서 사십시오.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십시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십시오. 변명 없이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당신 주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